자, 이제 317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요. 넘겨보시면 318페이지에서 자격 취소랑 자격 정지 두 가지가 나와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가 별표죠. 자격 취소 사유는 절등치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절등치 아까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기억해야 되고. 자격 취소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죠. 하숙 말고 자취. 자취는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에서 한다. 그죠? 부양지역.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거. 양도되어. 자격정지인데 일한 거. 이 법 위반 징역 선고. 벌금이 아니라 징역. 부양지역 네 가지.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부정한 방법. 부자 동그라미고. 양가로 2번은 맨 밑에 줄에 양도되어 한 거. 자격증 양도되어.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거 뭐다? 자격증 양도되어하면 자격 취소예요. 등록증 양도되어하면 절등치, 등록 취소하는 거고 바꿔서 나온다고요.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더니 등록 취소한다. X. 등록증을 양도되어 했더니 자격 취소한다. X. 예? 뭐를 양도되어나 잘 보셔야 한다고요. 지금 자격증 양도되어니까 자격 취소예요. 그리고 옆에 양가로 3번 자격정지 지자 동그라미. 자격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정지인데 일하거나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대요. 취소.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다. 업무정지인데 일하면 절등치. 자격정지인데 일하면 자격 취소. 바로 취소. 양그로 4번 이 법 위반 징역 선고죠. 징역. 벌금 X. 징역. 그리고 꼭 이 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법 위반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다. 자격 취소 아니라고요. 이 법 위반 징역이고 밑에 참고는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까지는 자격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꽝꽝꽝 선고가 있는 거거든요. 선고유예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법 위반 징역 선고, 이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그렇게가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부양지역 네 가지를 기억하고 또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하이한다 무조건. 이따 정지랑 비교해보면 되고 지금 바로 비교해봐야겠네요. 자격정지는 참고예요. 우린 자격 취소를 잘 기억하면 되니까. 자, 자격 취소 일단 누가 받는 거냐면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자격증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는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아요. 그 대상자 범위가 더 좁아요. 자격정지는 자격증 있는 직원이 받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절대적이에요. 부양지역 네 가지 경우에 하이한다. 정지는 할 수 있다. 임의죠. 차이가. 그래서 박스 2번에 자격정지 사유인데 두 번째 줄에 6월 범위 안에서 기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잖아요. 임의죠. 최장 길어봤자 6월이니까 6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사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외우는 거 아니다. 우린 자격 취소만. 취소 아니면 정지니까 자격 취소만. 그리고 주의사항은 거기에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및 날인은 자격 정지. 근데 뭐는 아니죠? 작성, 교부, 보조는 아니다 그랬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얘가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존을 안 했대요. 자격정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재를 안 받는다.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다고요. 제재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니까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를 받고 그거 주의하면 되고 다른 건 됐고 그리고 키포인트를 보시면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키포인트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린 거고 2번 보세요. 단순히 이중 소속이래요. 양다리 거친 거 이중 소속. 그럼 자격 정지예요. 근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면 또 정지를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정지인데 바로 취소해야지. 정지인데 딴 데 취업만 해도 바로 취소예요. 정지인데 일을 했다. 취소.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다. 취소. 부양 지역 지
자격 정지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바로 취소. 그런 거. 그다음 역시 또 이제 처분 절차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 자격 취소 절차. 누가 받는다?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동그라미 1번 대상자가.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권자. 누가 하는 거냐면 기억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은 별표를 칠해놓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 그냥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처음 준 사람.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니은 주소지도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도 아니에요.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래요. 세팅만. 청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통보하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그거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거죠. 세팅만 하는 거니까. 그거만 그거 주의하고.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 키포인트 밑에 3번 사전 절차 청문 있죠.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취취 하는 거고. 4번 사후 절차. 기억 자격 취소했으면 5일 동그라미고 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통지하고. 국장 높은 사람 보고 시도지사 친구니까 통지. 그래서 5일 동그라미고 국토교통부 장관 장자 동그라미고. 그래서 5일장. 장은 5일마다.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시도지사 통지하고 5일장 적어놔야죠. 5일장. 지체 없이 X. 관청길인데 지체 없이 아니고 7일 이내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 나왔었죠. 5일장. 무진장 나오니까. 또 나온다 그러면요.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5일 이내 국장 통지하고 시도지사 보고한다. X. 바뀌었잖아요. 국장 보고 시도지사 통지. 니은 증반납 7일. 빨리빨리. 디귿 사유서가 있어요.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에는 사유서가 없거든요. 근데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라도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건 자격 취소.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청문도 있죠. 취취. 5일장도 있죠.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시도지사 통지하고. 증반납 7일. 사유서까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정지면 뭐다? 가만히.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지면 가만히니까. 그래서 취소인지 정지인지 잘 봐야 돼요. 그게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 업무 정지는 잘 보여요. 근데 자격 정지가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 자격 취소인지 자격 정지인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취소는 모든 게 다 있고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고 정지면 가만히니까. 5번 자격 취소 효과. 자, 자격 취소 됐대요. 어떻게 되죠? 가로하고 적어놔야 돼. 짜증난다. 자격증 날아가는데 짜증나지. 누구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냥. 배르고 있다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격 취소됐는데. 기억 3년간 응시결격 사유. 니은 3년간 등록 결격 사유. 얘만 중복돼 있는데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응시결격 사유와 등록 결격 사유가 달라요. 응시결격 사유 시험 못 보는 거 두 가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그건 시험 못 보는 거. 근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중복이 돼 있다고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또 등록 결격 사유도 된대요.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등록 결격 사유를 넓게 이해하자.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등록도 안 되고 플러스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힘이 센 게 등록 결격 사유. 얘만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그래서 기억, 니은 그리고 뭐는 된다 그랬는데 학원 다니는 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3년 뒤에 이제 시험부터 봐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하면 되죠 뭐. 그죠? 여유 있게. 아마 2차만 공부하시는 분보다 더 여유로울 것 같아. 자격 취소당하고 학원 나오면 편안하게 공부하면 되지 뭐. 자랑질도 엄청 할 것 같은데요. 자기 옛날에 붙었었다고. 아, 난 너희들과 레벨이 달라. 난 붙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할 거 아니야. 학원 출입 금지시켜야 돼.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예 떨어진 거랑 붙었다가 취소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능력자 아니야. 능력자. 시험 붙었었으니까. 321페이지 양가로 2번
자격정지 절차.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속공인중개사만. 소속공인중개사만. 이 소속공인중개사에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받는 거 아니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요거 이제 많이 틀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어서 차린 거 이제 등록을 했어요. 밖에서 중개업하고 계시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자격정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받는 거죠. 자격정지가 아니라. 사장님이 받는 건 업무정지, 직원이 받는 건 자격정지, 그런 거예요. 그럼 더 어려운 거,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기업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격 취소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받는 거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사고 치면은 자격 취소도 가능하다고. 근데 자격 정지는 안 된다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니까. 자격 정지가 그 대상자 범위가 더 좁다고요. 예, 그렇게만. 2번 자격 정지권자 누구죠? 기억 똑같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 거고. 그럼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 똑같고.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다 똑같아요. 교부한 시도지사. 3번 사전 절차에 청문 없죠? 의견 제출기에는 행정 절차법이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청문이 없다는 것만 나오지. 취소 앞에만 청문, 정지는 없다고요. 니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등록관청 어디죠?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 걔네들은 자격정지를 못한다고요. 못하니까 해달라고 통보하라고. 시도지사에게. 근데 밑에 참고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얘가 자격증을 교부한 거예요. 교부 얘가. 그리고 서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강남구 여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A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요 사무소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고 쳤대요. 그러면 강남구청장 얘가 등록관청이네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자격정지를 해달라고 통보하래요. 문제는 강남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 요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 요렇게가 아니었어. 요렇게 아니 보세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얘는 자기 윗사람 얘가 아니라고요.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해야지. 자기 윗사람이 얘잖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얘도 바빠요 지금. 얘까지 가서 일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요렇게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정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못하네? 그죠? 못하잖아요. 자기가 교부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또 세팅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줄줄이 통보. 이렇게. 항상 줄줄이 들어가야지 요렇게 한 방에 그거 아니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법에는 안 나왔어도 당연히 이렇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얘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자기 윗사람에게 항상 자기 윗사람. 그런 거죠. 근데 법에는 그냥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시도지사가 당연히 사무소 소재지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사무소 소재지가 못하니까 또 세팅만 하고 다시 또 통보하는 거죠. 줄줄이 통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뭐 참고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사후 절차 또 적어놔야죠. 정지면 가만히 정지면 제발 가만히라고 적었어요. 이건 제발 가만히. 정지면 제발 가만히. 자격정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자격정지 효과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사무소를 그만두든 뭐하든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자격정지는 그냥 그 전체 기간 동안 결격사유.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 자격정지 기준은 두 번째 줄 똑같네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간격.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월, 6개월이다. 그렇게 넘겨보시면 별표 1, 별표가 또 있네. 표 이름이 별표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도 별표가 있고 자격정지도 별표가 있고 과태료도 별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자격정지 기준 요 별표는 별표를 칠해주세요. 중요해요. 다른 거 별표는 개무시인데 얘는 알아야 돼.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것들은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다 욕 뒤지게 먹고 안 나와. 얘는 계속 나와요. 왜냐면 간단해요. 얘는 외울 수 있어요. 자격정지를 공무원이 줄 때 이 별표대로 주는데 어떤 거는 6월, 어떤 거는 3월, 둘 중 하나예요. 6월, 3월, 둘 중 하나. 우린 6월짜리 세 가지만 보면 돼요. 1번, 뭐죠?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나빠요. 6월. 좀 위반 정도가 심한 게 6월이에요. 양다리, 6월이다. 그 다음 6번,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나쁘잖아요. 6월. 7번, 금지행위, 6월. 다른 건 3월. 6월짜리 세 가지만 기억하자. 이중소속, 양다리 걸친 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같은 말이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리고 금지행위, 6월이다. 다른 거 3월이고. 그래서 6월짜리 세 가지. 그렇게 하면 되고. 옆에 기출하기 문제에서 첫 번째를 보세요. 자격정지 설명 틀린 거 답은 1번이에요. 시장구수 구청장 자격정지 못하죠? 교부한 시도시작 하는 거니까 얘는 세팅만 한 다음에 통보해야죠 또. 그러니까 사유를 알게 되면 통보 어떻게? 자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거.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못하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지 자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2번 보세요. 이중 소속이니까 6월일. 맞잖아요. 자격정지인데 6월. 이중 소속이니까 양다리니까. 3번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니까 6월. 인장등록은 3월. 왜? 6월짜리가 아니니까. 6월짜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월. 그거 아니면 3월. 그런 거고. 5번은 자격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간격이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답은 1번이 틀렸고. 등록관청, 시장구수구청장은 자격정지를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됐고. 거기까지만. 넘기시면 324페이지에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했던 거죠. 지정 취소, 임의적이다. 누가 하죠? 국장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국장이 하는 거고. 사전 절차에 청문이 있고 취소 앞에 청문. 그렇게 보시고. 근데 지정 취소는 중요한 건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자격 취소는 절대적, 하이한다. 등록 취소만 절등치, 임등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절등치 그리고 자격 취소 두 가지만. 다른 것들은 그 사유들을 억지로 외울 필요 없다고요. 두 가지만 일단 잘 기억하면 돼요.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그리고 자치는 부양적이 한다. 그 두 가지만. 행정 형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1학년 일반짜리를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죠? 왜?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 1학년 일반짜리 먼저 볼게요. 326페이지에서 박스 2번 1학년 일반.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2개 양팔 2개 양자 동그라미 양 1학년 일반 양. 양가로 2번 이와 유사한 명칭 있잖아요.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 보일 때까지 동그라미 형광펜 별표 이와 유사한 명칭 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나요? 그럼 빨리 칠하세요. 안 보이면 다음 달엔 보일 거예요. 몇 번 칠하면 보여. 이제 서서히 보일 때가 돼.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이건 정말 보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가로 4번 이중사무소 양가로 5번 임시중개시설물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중계약서 X.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가는데 1학년 일반이 아니다. 이중계약서는 X.
그리고 양가로 6번 또 있잖아요. 이와 유사한 명칭이 이.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잘 보인다니까요. 이상하게 이런 게 이와 유사한 명칭. 그리고 양가로 7번은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동그라미 주어를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하기 위해서 표시광고했다. 표시광고 위에다가 두 가지니까 1학년 1반 표시광고 두 가지니까 표시광고는 뭐를 보자? 사람을 보자. 표시광고는 누가 위반했나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볼게요. 요거 표시광고 위반 누가 위반했나? 기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위반을 했대요. 기업공인중개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거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 이렇게 하고. 근데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누구냐면 직원들.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광고했다. 그러면 1학년 1반. 왜냐면 표시, 광고 두 가지니까 1학년 1반. 그래서 표시 광고 위반 나오면 누가 위반했나? 지금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직원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아닌 자. 그러니까 1학년 1반. 기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따 보면. 양가로 8번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2개 양팔 2개 양. 그리고 다른 사람 나오면 등록증 양도되어 갖다고 놓고 문제 풀고 디귿디귿. 다른 사람 나오면 등록증 양도되어 디귿디귿. 양가로 9번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 차별했다. 차석 2등한 거. 그죠?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사람 차별한 거. 차석은 2등한 거. 의차 1학년 1반. 시험장에서는 얘는 잘 보여 또. 이와 유사한 명칭 아니면 의차 이런 건 잘 보여. 아 이거 1학년 1반. 그 다음 양가로 10번은 업무상 비밀 누설. 밑에다가 둘이서 소곤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 소곤 1학년 1반이고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 동그라미.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어떤 상황인 거죠?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반의사 불벌죄, 비읍, 비밀누설 반의사 불벌죄. 뭐가 아니냐면 친고죄가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는 거예요. 비읍, 치읓 그건 아니었잖아. 비읍이었지. 친고죄는 원칙이 불처벌, 고소해오면 처벌. 서로 반대예요.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친고죄는 원칙, 불처벌. 고소해오면, 피해자가 고소해오면 처벌. 성범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다. 혹시 모르니까. 요즘 별거 다 나오는 추세여서 비밀누설이 친고죄이다. X. 반의사 불벌죄. 비읍, 치읓 X. 그래서 이제 1학년 1반은 우리가 웬만큼 다 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양가로 11번 금지행위에서 1학년 1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구분을 하고 있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명초 판매 1학년 1반 딱지 쌍방 투기 3학년 3반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했던 거 1학년 1반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옆에 3학년 3반으로 같이 갈게요. 326페이지에서 1번 박스 1번 3학년 3반 3학년 2반이 아니라 3반인 것도 아셔야 되고 당연히 3학년 3반이고 5가지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이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 양가로 2번 부정한 방법 등록 3학년 3반 절등치 플러스 3학년 3반 그 옆에다가 적어놔야죠.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 두 가지를 적어놔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래요. X 3학년 3반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래요. X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만 3학년 3반이 있다. 등록에만. 자격이나 지정은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취소만 되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만 3학년 3반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등신된다 그랬잖아. 제가. 등록이 가장 등신되는 거. 3학년 3반까지 더 받으니까 가장 등신되는 거. 모르면 우리가 등신된다 그랬고. 그랬었어요. 등록에만 3학년 3반이에요 지금. 등록이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X,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X, 3학년 3반 없다고. 등록에만. 양가로 3번이 이제 금지행에서 딱지, 쌍방, 투기되어 있는 거. 우리는 1학년 일반짜리만 잘 기억을 하자. 명초 판매 그것만 됐고,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327페이지에서 박스 3번 양벌 규정 재방송이죠. 벌금 따오는 거 했던 거. 징역은 안 따오고 벌금 따오는 건데 양가로 2번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벌금을 따오겠다. 양벌 규정은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벌금 따오는 거.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면 과태료 그런 건 적용이 안 되겠네요.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니까 따올 게 없잖아요. 3학년 3반 1학년 1반에서 벌금 따오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리고 2번 징역형은 안 따오죠.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징역형은 선고 안 받아요. 즉 고용인 잘못으로 내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안 받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 징역형. 아니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도 힘든데 고용인 잘못으로 나한테 감옥 가래. 말이 안 된다고요. 고용인 확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냥. 가만 두고 가 그냥. 그냥 갈 거라면 한 방 찌르고 가야지. 그냥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고용인 잘못으로 자격 취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고용인 잘못으로 멀쩡히 있는 내 자격증을 날리냐고요. 말이 안 된다.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 징역형 자격 취소는 누구 잘못으로? 고용인 잘못으로는. 그 다음 3번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3번 별표 밑에 있는 4번 별표. 아마 이미 칠이 났을 거예요. 지난 수업 때. 양벌 규정은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요. 양벌 규정은 동그라미 4번 먼저 내 무과실이면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그렇죠?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게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근데 양벌 규정으로 만약에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법 위반 벌금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은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만 결격 사유.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고용인 잘못으로 내가 벌금 낸 거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두 가지 3번 4번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됐고 328페이지에서 그래도 혹시 복습 차원에서 5번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벌금 액수가 똑같다 그러진 않았죠?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고용인과 선고받는 벌금 액수가 동일하다 그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범들도 그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다르거든요.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낼 거 아니에요.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선고받는 벌금 액수까지도 동일하다 그건 아니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 있었고 됐고. 그리고 6번은 아까 과태료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벌금이 아니니까 6번 옆에다가 따올 게 없다. 따올 게 없다. 3반 1반 벌금 따와야 되는데 과태료 벌금이 아니니까 따올 게 없잖아요. 그리고 법인도 적용되고 7번 개인도 적용되고 개인들도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은 329페이지에서 과태료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행정처분은 뭐죠?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 관청이 하는 거. 행정형벌, 징역, 벌금 그런 거 누가 하는 거? 법원이 하는 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관청이 하니까. 관청이 하는 거에는 처분자가 붙어요. 행정처분도 관청이 하니까 처분이에요. 이것도 과태료 처분, 관청이 한다고. 행정처분과는 달라요. 돈 내는 거, 행정질서벌 돈 내는 거. 근데 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금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 그건 전과기록 남는 거. 이거는 그냥 과태료, 관청이 부과한 거. 주차 위반 과태료, 구청장이 부과하잖아요. 내게 되면 화딱지 나는 거 그거. 딱지 나려면 화딱지 나잖아 그것이.
요즘 주의하셔야 돼. 엄청나게 딱지 끊어. 주차 위반 그런 거 주의하자. 선거 전까지는 돈이 없나 봐. 엄청 걷어들이고 있어 지금. 저도 냈어. 진짜 미쳤는지 알았어. 되게 화나잖아요 그거는. 이상하게. 다른 건 물론 다른 것도 화가 나지만 그건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딱 붙어 있으면 막 분노가 눈에 띄기만 해봐 그냥 가서. 그래서 잽싸게도 도망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내야죠 뭐 내기는.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주의하자 그거예요. 별의별 걸 다 끊더라고 요즘에. 비가 월요일인가 비가 한번 되게 억수로 왔는데 근데도 막 딱지 끊고 다녀. 와 놀랬어.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걸 밤에. 그래서 야 요즘은 진짜 주의하자. 그랬더니만 저도 끊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저도 주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의하자. 과태료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330페이지에서 500만원, 100만원 두 가지. 500만원, 100만원. 뭐가 중요할까요? 100만원 별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재 전체에서 딱 세 가지만 잘 외우시면 끝이에요. 그냥 절등치, 자격 취소, 100만원의 과태료 그 세 가지. 다른 건 억지로 안 외우셔도 된다고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몇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오히려 어설프게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헷갈려.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더 헷갈려갖고 결국 찍게 돼.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몇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답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100만원의 과태료 필수고, 500만원은 왜 필수가 아니냐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가 원래 아니었어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500만원이나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뭐는 500만 100만원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원래 아니었다. 이거는 협회랑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거였어요 원래. 근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그게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왔죠.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는 그거 나올 수 있어요. 또 기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 어딨냐면요, 여기 박스 1번에서 그거만 찾아보면 돼요.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양가로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만원. 이 두 가지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받는 경우예요. 다른 건 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인데. 특히 양가로 1번은 뒤에 가로하고 여기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자 뒤에 가로하고 기업 공인중개사만 적어놔야 돼. 기업 공인중개사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요 자가 기업 공인중개사만 말한다고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거든요. 근데 양가로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 이 자는 가로하고 기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 기업공 플러스 소속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기업공 더하기 소속 가로 닫고. 더 이상 친절하게 불러줄 수는 없어. 최선을 다했어 제가. 둘 다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둘 다 차이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은 누구만? 기업 공인중개사만. 그럼 뭐가 더 중요하죠? 양가로 3번이 더 중요해. 둘 다니까. 둘 다 그냥 이거 500만원이에요. 기업 공인중개사건 소속 공인중개사건.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통은 다 자격정지를 받아요. 근데 요때는 과태료를 받네. 특이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예요. 둘 다니까. 그래서 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죠. 나중에 또 그리겠지만. 요거 교육이니까 기억이다. 교육 받지 않았다. X. 이렇게 하면 50인데 이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무슨 교육? 연수교육. 이니까 연수교육. 연수교육. 그거.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원. 그림을 그릴 때 저처럼 말로 하면서 그려야지. 막 대충 그려놓으면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모르고 제가 막 그려보라 그러면 막 이상한 거 그리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추상화 그리고 막 장난 아니야. 그림 그릴 때 말로 하면서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원. 연수교육. 이따 또 나오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자, 이제 100만원 이하는 별표를 칠해놓고 얘를 잘 외우자. 100만원 이하. 한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100만원 이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개명신고. 이름 바꾸는 신고하자. 개명신고. 그리고 옛날 민증에 이름 바뀌었으니까 반납을 하자 그거죠. 개명신고증 반납. 그리고
과과 있죠. 과과. 과. 아까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하는 거. 과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찾아보면 되고, 게시하지 않은 거죠. 개명신고. 게시하지 않았다. 양가로 1번에 등록증 등 게시하지 않았다. 사무소에 안 건 거. 게자 동그라미고. 그리고 명은 사무소 명칭이죠. 양가로 2번에 사무소 명칭. 그리고 두 번째 줄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위반. 개명신고. 명. 사무소 명칭 또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그런 거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옆에 적어놔야 되죠. 옆에.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했대요. 사용하면 돼요? 중개인은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를 사용한 경우 이것도 사무소 명칭 사용 후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중개인은. 이게 위반이잖아요. 중개인. 시험 문제는 이게 또 잘 나오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했다. 그럼 사무소 명칭 사용 후 위반 100만 원이 과태료. 그거. 그 다음 개명 신고죠. 신고니까 4번 5번에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 밑에다가 3월 초과라고 적었네요. 3월 초과 신고하는 거잖아요. 신고들 개명 신고. 증반납 두 가지죠. 7번, 8번.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 증반납 7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신고 증반납. 근데 7번이 왜 더 길죠? 자격증 반납이 사유서가 있으니까. 사유서 안 내도 100만 원이 과태료. 그리고 과과. 양가로 3번에 과 적어놓고, 양가로 6번도 과 적어놓고, 양가로 3번 표시 광고인데 기업공인중개사 제가 적어놨죠. 기업공인중개사니까 과과.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과. 기업공인중개사는. 양가로 3번이 이거예요. 과과.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1학년 일반. 기업공인중개사는 과과. 그리고 양가로 6번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중개가 완성됐대요. 중개 완성되면 몇 가지 줘야죠? 중개 완성되면 3가지 줘야죠. 중개 완성 시 교부하는 거 줘야 되는 거. 거래계약서 쌍방교부. 그리고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그리고 관계증서 4번. 보증설정 증명서류. 보험 든 거. 관계증서. 보증 관계증서예요. 관계증서 4번 복사해서 쌍방교부. 근데 얘네들 교부 안 했대요. 업무정지. 제재 외울 필요 있나요? 없다. 왜 없죠? 서하면 정지니까. 서 정지잖아요. 서. 여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니까 정지. 근데 관계증서 4번을 얘를 교부를 안 했대요. 업무정지면 그냥 고마울 텐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만 특이하게 3가지를 줘야 되는데 다른 건 업무정지인데 관계증서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관계증서니까 과태료구나. 그래서 과과 두 가지가 있다.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개명신고 증반납. 과과.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에 안 건 거. 사무소 명칭 사용 후 위반. 간판의 성명 표기 위반. 근데 사무소 명칭에서는 중개인이 문제다.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도 위반 100만 원이 과태료. 신고들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 신고는 3월 초과만. 그리고 증반납, 취소, 증반납 두 가지. 등록 취소, 등록 증반납, 자격 취소, 자격 증반납. 그리고 과과. 이렇게. 그다음 박스 3번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부과권자 양가로 1번만. 부과권자에서 1번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고요.
2번만 별표를 치라고 작년에 나왔지만 얘만 잘 나오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를. 첫 번째,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왜? 시도지사가 실시기관이에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기관. 이거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또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만 원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해요. 증 반납을 누구한테 해줘?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람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하죠?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그건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 시도지사. 그러니까 우린 동그라미 2번 빼고 다른 건 다 그냥 등록관청이다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거든요. 얘는 그냥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우린 2번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거. 연수교육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두 가지. 시도지사. 다른 건 다 등록관청.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또 게시하지 않았대요. 사무소에 안 걸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해요. 두 가지만 시도지사.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두 가지만 시도지사. 게시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사무소 명칭 당연히 등록관청이. 또 신고들 당연히 등록관청이. 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 과 다 등록관청.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연수교육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다. 그 두 가지. 됐고.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또 똑같네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이고, 가중 늘릴 때에도, 늘리는 게 가중이죠. 상한선을 넘지 못해요. 500만 원이 상한선, 100만 원이 상한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30만 원 부과받았다. 100만 원 이하여서 30만 원 가능하잖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200만 원 부과받았다. X. 100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200만 원? 그건 뭐다? 보이스피싱이다. 관공서를 사칭해서 모르면 내고 있다고 그런 거. 알아야 안 당하지. 100만 원이 상한선. 우리가 배운 게 다 상한선이에요. 정지는 6개월이 상한선이고, 3학년 3반은 걔네들이 상한선이고, 1학년 1반은 1학년 1반이 상한선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3학년 3반이래요. 그럼 이제 징역 선고도 받고 벌금 선고도 받고, 맞나요? X.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또는이잖아요. 선택이잖아.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고. 그거 그냥 사형이 낫다 그랬어. 그냥 죽여줘야 돼. 그거 너무 빡세. 아니, 감옥까지 가는데 벌금까지 내래. 죽는 게 낫겠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상한선을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많이 틀리세요. 무등록 중개업 3학년 3반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징역 고르면 3년, 벌금은 3천만 원. 얘네들이 상한선이에요. 자, 무등록 중개업에서 1천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다. OX. 맞다고요. 왜? 벌금 골라서 3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받았대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X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왜 그러냐면 1천만 원, 1천만 원이 이거 1학년 일반이라고 물어본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이 1학년 일반이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요 1천만 원 때문에 그런 생각해서 이거 X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사례 문제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에서 3학년 3반인데 벌금 골라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한도에서 1천만 원 받았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X가 아니라 맞는 거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건 X죠. 그거는 1학년 일반은 아니니까. 근데 이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사례 문제라고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1천만 원 받았다. 가능한 일이라고요. 3천만 원 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됐고.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자, 332페이지에서 기출하기 문제 두 번째를 보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작년 문제인데 이게 잘 나온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두 가지는 아까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는 거 두 가지가 뭐였다? 연수교육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남 두 가지. 1번 등록증 계시니까 등록관청. 2번 이전 신고니까 등록관청. 얘네들이 왜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다음 3번 사무소 명칭 등록관청. 왜?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따로 외운 게 아니잖아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만 주의하시라고요. 4번 보험사항 설명하지 않았는데 시도지사 틀렸잖아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건 뭐다? 두 가지.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그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지였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만 필수였다. 절등치, 자격 취소, 100만 원의 과태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데요. 좀 쉬었다가 들어가는데 좀 바뀐 게 많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게요. 좀 쉴게요.